공산주의자에게는 가명 계명이 많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을 비롯해서 소련에서 온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체로 본명을 쓰지 않고 가명 또는 계명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그 중국 만주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할 때 본명을 바꿔가지고 김일성이라고 불렀죠. 왜 바꿨는지 그 이름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 군경이나 만주 군경에 쫓겨 다니면서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 그리고 체포하려는 그런 토벌군이나 군경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역시 그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 그 공산주의 혁명의 원조국가 러시아의 저명한 공산주의자들,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 이런 사람들 다 이름을 바꿨죠. 그것을 따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란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뭐 이름 바꾸는 것 정도는 뭐 그 아주 쉽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자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선전선동 효과를 노리고 있고, 또 나름대로 혁명가로서 강인함, 그런 어떤 또 지도력,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죠. 특히 김일성의 경우에는 개인 숭배로 연결됩니다. 러시아 공산혁명가들 우리가 하나씩 보면은 이것이 북한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름을 바꾼 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 그 성공한 공산주의자들, 그 사람들 보면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공산주의 혁명가로서의 강인함, 그것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명을 하거나 계명했습니다. 먼저 레닌을 보면은, 레닌은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 이것이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정부 활동을 위해서 레닌이라는 이름을 가명을 썼고, 그 다음에 또 공산혁명이 성공한 뒤에도 계속 레닌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해서 계속 쓴 것입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조지아, 옛날 그루지아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이름이 이오시프 비시리오노비치 주가시빌리, 이것이 그 스탈린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역시 또 군경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보이게 하려고 스탈린으로 바꿨죠. 슈탈이라는 것은 러시아어로 강철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산주의자들 보면은 뭐 망치라든지 돌이라든지 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강인함을 나타내죠. 그 트로츠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로츠키도 원래 이름이 레프 다비도비치 브론시테인입니다. 그런데 역시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 수감되어 있던 수용소장 이름이 트로츠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용소장 이름을 따서 자기도 트로츠키다, 그러고 난 뒤에는 자기 이름이 되었습니다. 몰로토프 소련 외무장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사람도 원래 이름이 비아체슬라프 미하일로비치 스크리아빈입니다. 근데 역시 그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망치라는 뜻의 몰로토프라는 이름을 몰로토프라는 그 단어를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죠. 베트남의 호찌민도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본 이름은 그 응우엔 싱궁입니다. 그런데 역시 자신의 그 공산혁명을 통해서 베트남을 아주 근대화하고 개혁하겠다, 어떤 민족을 아주 그냥 정신혁명을 이룩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이름을 깨우치는 자라는 뜻의 그 호치민으로 바꾼 것이죠. 역시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이념이나 선전,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집권자가 된 사람은 김일성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그 소련에서 한 4, 5년 이상 있었던 소련에서 그 교육받고 소련에서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북한에 와서 쓴 이름들을 보면은 전부 자기 본명이 아닙니다. 거의 그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을 본따 가지고 거의 다 이름을 바꾸죠. 거기 보면은 원래 이름은 대체로 다 겸손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꾼 이름들을 보면은 뭐 북한에서도 한국에 와서도 공산혁명을 이루겠다는 그런 야심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대체로 글자가 큽니다. 글자 크고 뜻이 아주 그 상당히 그 튀는 글자들이 많고, 또 고친 이름을 외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을 지을 때 외자를 쓸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또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 그 외자로 쓴 것은 그냥 강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단순한 목적이었습니다. 뭐 날일자를 쓴다든지 계책, 책자, 뭐 한일자, 뭐 근, 현, 광, 무, 명, 뭐 이런 글자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그 태양 같은 존재, 또는 뭐 아주 그 술책이 많은, 계책이 많은 어떤 그런 의미로 또 책자를 쓰고, 한 가지 초지일관 뜻을 그 일관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 쓰고, 튼튼하고 견실하다 그런 의미, 어질다, 빛난다, 싸움에 능하다, 이런 단어들을 쓴 것입니다. 실제 또 이름을 고친 후에 우리가 읽어봐도 이름이 상당히 또 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외자로 해서 발음상에도 강하고, 역시 또 공산주의자로서의 어떤 강인함을, 또는 그 이름을 통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나 그 공산주의를 반대한 그런 사람들의 그 계명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김구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 이름이 김창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우리나라가 망하면서 나라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일본 국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구는 그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국적을 이탈한다, 이런 결심의 표시로 김창수에서 이름을 김구로 바꾼 것이죠. 우리가 또 그 6.25 때 그 군단장을 했던 김백일 장군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이 김창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빨간색이 싫다, 그런 의미에서 흰백자를 넣어가지고 김백일로 이름을 고친 것입니다. 이것은 뭐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김일성, 김책, 김일, 전부 다 그 김일성은 뭐 그 뭐라 그럴까요? 태양을 그런 의미하는 그런 날일자를 썼죠. 그리고 김책, 김일은 다 외자입니다. 김일성은 원래 이름이 김성주고, 또 동생이 철주, 영주입니다. 김철주, 김영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해방 이전에 그 중국 만주에 있을 때 이름을 일성으로 바꾼 것이죠. 또 이 사람 뭐 공산주의자들은 이름 바꾸는데 전혀 도덕적인 뭐 또는 뭐 유교적인 윤리상의 어떤 부담이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1945년 9월에 북한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그 소련군이 김일성을 그 부각시킬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김영환이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뭐 이렇게 이름 뭐 가명 쓰고 개명하는 게 아주 쉽죠. 그 다음에 김책도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죠. 자기 이름은 김홍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또 북한에 와서 조만식의 민주당에 가서 있을 때는 또 김재민이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 바꾸는 건 뭐 아주 쉽습니다. 또 김일이라고 있습니다. 김일 그 북한군 정치 사상 담당하는 어떤 그런 문화부사령관이죠. 그런데 김일도 마찬가지로 김일성, 김책과 함께 그 소련군 88특별여단에 있다가 같이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도 원래 이름은 박덕산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성까지 바꿨죠. 뭐 김일성을 추종한다 이래가지고 박시성을 김시성으로 바꾸고 김일이다 이렇게 불렀죠.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까지 자기 성이 아닌 성을 붙이기가 차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김일성의 허락을 받아서 박시성을 되찾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김일성을 따라서 소련 군인으로 있다가 북한에 들어온 사람들, 강근, 이거 우리 6.25 때 작전을 담당했죠. 북한 군대의 작전통인데, 원래 이름이 강신태입니다. 그런데 강근, 외자로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보이려고 했죠. 안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작전통인데, 북한군 창설기 때는 이렇게 작전 참모를 하다가, 참모장을 하다가 나중에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는 그런 인물인데, 원래 이름은 안상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상자를 빼고 안길, 어쨌든 외자니까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거죠. 최연, 이 사람, 나름대로 좀 알려진 사람인데, 6.25 때 북한군 사단장을 했죠. 나중에 국방장관도 되는데, 원래 이름이 최덕권입니다. 덕권인데, 또 외자를 한 거죠. 유경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 6.25 때 기갑사단장을 했죠. 아주 평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유삼손입니다. 유삼손인데 유경수로 바꿨죠. 북한식으로는 류경수라고 합니다. 최강, 이 사람은 원래 이름 최명석입니다. 근데 또 이 사람도 군부 인물인데 이름을 외자로 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체로 다 소련군 88 특별여단에 있던 김일성과 같이 88 특별여단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대체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예난 출신 무정 이상조 김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정은 6.25 때 북한군 군단장을 했는데 원래 이름이 김병희입니다. 김병희인데 나중에 또 이름을 고친 이를 김무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김씨를 빼고 무정으로 불렀던 거죠. 김웅은, 이 사람은 또 중국 예난에 있을 때는 왕신호로 불렸습니다. 왕신호라는 이름이 오히려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북한에 와서는 또 자기 이름을 되찾아가지고 김웅을 또 쓴 거죠. 이상조, 이 사람은 6.25 때 휴전회담 북한 측, 공산 측 대표로 나왔죠. 해방전에 김택명이라는 가명을 썼는데 이상조는 자기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가명을 썼다가 또 본명을 썼다가 이렇게 아주 너무나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 이름에 선전선동, 그런 어떤 선전선동을 하겠다는 독이 묻은 그런 이름이죠.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볼 때 항상 그런 선전선동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소련식으로 소련의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을 따라했다, 이런 걸 우리가 참고로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